연기자는 꼭 언어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오징어 게임 성기훈을 통해서 수상을 하게 된 것이 증명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즌2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즌2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첫 번째 잉글리시가 아닌 첫 번째 시리즈로 에미의 어떤 벽을 넘고 그들이 저에게 문을 열어줘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기회의 문을 다시 닫지 말고 계속 열어두셨으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 또 황동혁 감독의 에미상 수상 소감 들어봤는데요. 최초의 역사를 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의 의미, 또 요 얘기를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상식 전 현지 매체들이 이정재 배우가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정재 배우는 무조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데, 이게 예상보다 놀라운 결과인지 아니면 좀 당연한 건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매체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또 시상식이라는 것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긴장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정재 배우의 수상이라는 것이 에미상에서 그 아시아 국적의 배우가 최초로 수상한 이벤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에미상, 이게 TV의 아카데미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던데 권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어권에서는 뭐 최고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4회째 맡고 있는 역사가 깊은 행사인데요. 지금 오스카상 시상식, 그러니까 그냥 그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보다도 시청률이 훨씬 높은,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그 영화 같은 콘텐츠는 그 미국이랑 공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텐데, 미국 내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층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쉽게 수상은 못했지만 작품상이나 각본상, 나무, 또 배우 조연상, 이게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작품상, 감독상은 그 황동혁 감독이 또 감독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썼다면서요? 네, 작품상, 각본상은 이제 수상 실패했지만 이제 감독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위로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무 주연상 이정재 씨가 수상을 한 부분은 저는 그 전체 한국 배우들, 후보에 오른 한국 배우들을 좀 대표해서 상을 준 것이 아닌가, 좀 대표성을 띈 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상을 받지 못한 배우들도 정원 씨라든가 오영수 배우 같은 경우도 다른 시상식에서 이미 수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또 상을 투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분배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작품에 이렇게 몰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정재 씨의 수상으로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게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비결, 한마디로 한번 정의 내릴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인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외국에 나갔을 때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문화적인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이제 대중성과 오락성을 가진 그런 작품이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그 상을 받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전 세계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의식,
거기에 보면 자본의 유무가 개인의 설계자와 참가자를 결정하는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를 잘 보여줌으로써 윤리적인 비판의식까지 내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또 그 감독상 수상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주제의식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 말씀인데 네. 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받고 오징어 게임은 이제 에미상 받고 이게 불과 5년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정말 예상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K 콘텐츠가 지금 가지는 어떤 능력, 독자적 경쟁력 이제는 충분하다. 이 말씀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황동혁 감독이 인터뷰에서 네. 그저 그냥 까다로운 한국 관객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계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 한국 관객들의 수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네, 관객들이 이제 비평가로서 저는 이제 비평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일반 관객들의 냉정한 평가 이런 것들도 잘 받아들였을 때 더 네. 좋은 작품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윤여정 선생님도 인터뷰하실 때 원래 우리 한국 콘텐츠들 우수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류를 오랫동안 이끌어왔고 이때까지도 동남아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문화 콘텐츠였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보태자면은 지금 사실 OTT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상. 그 동시에 컨텐츠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반응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컨텐츠가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그 인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화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어서 오징어 게임의 경우가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OTT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 OTT 업체 넷플릭스 이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명함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주는 오징어 게임이 넘었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다 벌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알려진 팩트이기는 하죠. 네. 이제 원래 처음에 계약을, 그냥 통으로 다 제작비랑 연출료까지 다 하고, 그 이상 수익을 벌어들이거나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성과급이나 어떤 보너스의 형태가 없다거나, 지적재산권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죠. 다 이제 넷플릭스가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넷플릭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은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는 작품들이 넷플릭스의 문을 두들기는데 이제 OTT의 문을 두들기는데 이제 그게 다른 데선 투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자본의 논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불공평하다, 불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작하는 제작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하고 싶어 하죠. 처음에 불만이 없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작품이 잘 됐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너스나 성과금 내지는, 혹은 이제 시리즈 2를 계약하면서 엄청난 금액으로 또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도. 예. 네, 그게 얼마인지는 이제 정말 법적으로 이제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 말할 수 없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상당히 이제 높은 금액인 것으로, 네, 생각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의, 우리 인력의 가치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시즌2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정재 배우 출연합니까, 시즌2에도? 물론 이제 성기훈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 돌아온다고 황동혁 감독이 그렇게 힌트를 줬고요. 예. 많이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일단은 성기훈의 달라진 모습, 너무 어리버리하고 좀 어리숙한 그런 모습을 벗어난 성기훈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정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말고도 스타워즈 주인공도 맡게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한국인이 미국 문화 콘텐츠의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워즈의 주인공을 맡다니, 이건 네. 저희 어렸을 적엔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마도? 네,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정말 영화나 드라마의 국경이나 또 언어, 인종의 장벽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재 씨 아직 이제 좀 비밀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서 나중에 조금 더 알려지면 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던데 기자가 이정재 씨한테 질문을 하나 했대요.
이정재 씨가 왕이 될 사주인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대요? 그 정도로 지금 뭐 감독 헌트 영화도 지금 잘 됐고 뭐 그렇게 네. 평가받는 것 같아요. 네, 뭐 데뷔 30주년을 맞은 예. 이정재 씨 뭐 너무나 크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질문이 뭐 엉뚱하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유머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좀 뭘 해도 되는 때가 있다면 아마 그런 때가 아닐까 싶고 그 특히나 이번에 연출한 헌트도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넘어갔습니까? 비평적으로도 네, 호평을 받았고 뭐 대중성과 작품성을 경비한 작품으로 첫 연출작인데 참 그 뭐 능숙한 원숙한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수상으로 아마 이제 문학의 전반에 있어서 또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은 영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